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첫째, 그 아이템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는가? 둘째, 그 아이템에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는가? 셋째, 그 아이템에 미쳐본 적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제로에서 100억까지 제로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매출 제로인 예비 창업 단계부터 매출 100억이 되는 회사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그 과정이 험난할지라도 끝까지 해나갈 예정이며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가실 분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창업 분야에 제 자신을 밀어넣어 직접 인간 테스트를 하며 22년 신사업사관학교 예비창업 패키지 K-스타트업 혁신리그의 3개의 대회에서 서류 합격을 통해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시청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업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구체화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본금 없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모든 것이 막막하실 겁니다. 또한 어떤 아이디어나 아이템으로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현재 어떤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둘째, 자신이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셋째, 주변에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거 세 가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포스트잇이 어떻게 나온 아이디어인지 아시나요? 잘못 섞인 재료에서 나온 접착제가 접착력이 부족했지만 그걸 책에 임시로 붙였다 흔적 없이 뗄 수 있는 종이로 발전시킨 일화가 있습니다. 역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사소하거나 쓸데없는지 몰라도 그걸 아이디어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롤러스케이트나 병뚜껑은 자신의 경험 중 불편한 것을 해결한 좋은 사례입니다. 롤러스케이트는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가구 공장의 외판 언니였던 프림톤이 신경통에 걸려서 의사가 스케이팅을 권유했고 겨울에도 탈 수 있는 스케이팅을 고민하다가 1963년 롤러스케이트를 개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병뚜껑 역시 상한 음료수를 먹고 배탈이 난 윌리엄 페이터가 수년간 연구 끝에 1892년 특허 획득을 하고 크라운 코르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크라운 코르크 앤 실 컴퍼니라는 회사로 140개의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자신의 생활에서 자신이 겪은 불편함을 그냥 넘기지 않고 개선하여 사업에 적용한 대단한 사례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편하지만 그냥 넘겼던 수많은 것들을 떠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기록해 놓으면 제일 우선순위로 개선하고 싶은 것들을 아이디어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불편한 개선이 아닌 아이디어 구체화의 다른 방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혹시 덕업일치 합의플러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덕업일치는 덕질과 본업의 일치라는 말으로 자신이 하는 덕질을 일로 연결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또한 합의플러너는 취미를 발전시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단순한 취미를 사업으로 확장,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처럼 자신이 즐거워서 빠져있는 취미나 습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쉽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려고 하는 아이디어 하나 정도는 떠올리셨나요? 물론 그게 혁신적이거나 새로운 것일 수도 있고 현재 나와있지만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가 정말 혁신적이고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라서 나오기만 하면 바로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라고 그래서 공개하기를 꺼려하시는 케이스도 몇 번 봤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구글에 다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이디어가 매우 혁신적이고 전에 나오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요즘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아이디어는 인터넷에 많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거를 실현하는 대표자의 역량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수행하는데 경험이 있고 그걸 잘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상품화하고 고객에게 선보이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것도 대표의 정말 중요한 역량입니다. 전에 들었던 강의 중에 차량 부품을 만들려고 하는 지원자가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걸 듣는 심사위원이
그걸 만들려면 자동차 공장 설비가 필요하고 그건 몇십억 이상의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니 지원자가 저희 아버지가 땡땡 자동차사 회장입니다. 그러니 심사위원이 합격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비 창업 단계에서 국가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 아이템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를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보기에는 그게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첫째, 그 아이템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는가? 둘째, 그 아이템에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는가? 셋째, 그 아이템에 미쳐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아이템의 개발 동기가 자신의 삶이나 일터 등 자신의 일상에서 발생한 불편함에서 나온 문제라면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주 접하고 그 문제에 대해 고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결정되면 그것이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 검색 엔진이 좋아서 검색해보면 거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숨은 아이디어들이 많아서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표권 검색도 가능하니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름을 정하신 분들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초기 단계에서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방문해 보시고 키프리스 사이트 이용법은 다음에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다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행동하십시오. 이상 제로백이었습니다.